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끌어가고 있는 비건이요. 매우 미묘한 이야기를 미국 시간으로 6일 미시간대 연설에서 했습니다. 한편으로 들으면 한국이 기분이 좋은 이야기인데 다른 한편으로 들으면 매우 불쾌할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어느 순간 자체적인 핵능력을 재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의 이 핵개발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말로 보이는데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이 실패하면 내일은 아시아 전역에 핵이 퍼지는 이런 도전에 직면할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을 거론하며 비건은 아시아 국가들이 핵을 개발할 기술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나라가 핵에 관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핵 보유 억제 정책을 펴왔던 거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하면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국과 일본도 핵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 매우 이례적인 표현으로 지금 짐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에 지금 실패할 경우 결국은 한일 핵무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북한으로서는 매우 아픈 부분을 지적하고 놓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전부 다 핵을 가지는 그러니까 육자회담 당사자국 6개 나라가 다 핵을 가지는 걸로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 경고를 했다 이래 보이는 겁니다. 자, 중국은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대만도 핵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은 영원히 대만하고 지금 흡수 통합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비건이 이런 말을 꺼냄으로써 국내에 핵무장을 하자라는 사람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다르게 듣기에는 우리가 매우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긴장이 완화되면 전쟁에 대비해 1년 내내 훈련을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북한이 완전 비핵화가 되면 주한미군 주둔과 맞교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모든 문제에 진전이 있을 때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전략적으로 재검토도 될 수 있다 말을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주한미군의 위치도 바꿀 수 있다라는 매우 민감한 발언을요. 한국이나 미국이 서로 조율하지 않은 채 비건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은 동맹의 문제지 북한의 비핵화하고는 관련 없다라고 미국이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주한미군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맞교환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미국의 속내를 드러냈다는 점에 매우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덕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이나 한미연합훈련 등을 돈 낭비, 도발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해온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이 말이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같은 날 폼페오는 또 어느 국가든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적 권리가 있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이나 세계와 비핵화를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북한의 자위권 인정을 놓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언급을 완전히 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미국이 이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사실상 인정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금 낳는 계기가 될 걸로 보여요. 자, 이런 잇따른 비건과 폼페이오 발언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 봤을 때 미국이 지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안전 보장으로 지금 이동을 해서 북한 달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폼페이오는
김정은이 협상을 복귀하지 않거나 또 미사일을 발사하면 트럼프가 매우 실망을 할 거다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좋은 관계라는 부분을 미국이 강조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중대한 이 미북 간의 근본적인 신뢰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빨리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유엔이요, 며칠 전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 내부에 북극성 2호 미사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요, 이 북극성 2호가 실전 배치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기존에 북한이 가졌던 이 중거리 내지 준중거리 미사일, 노동 미사일보다 이 북극성 2호가, 노동은 이 액체 연료인데 북극성 2호는 고체 연료이고 기습 타격 능력이 매우 향상이 되어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까지도 지금 최대 사거리가 2000km라서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최근에 이 SLBM에서 시작된 북극성 1호를 육지용으로, 지상 발사용으로 북극성 2호라고 해서 시험 발사에도 성공을 해서 실전 배치를 지시했는데, 자, 이 북극성 2호가 배치된 기지가 북중 국경에 20km 떨어진 곳에 있어서 유사시에 한국군이나 미군이 또는 순항 미사일이 타격을 하기 어려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바로 옆에 기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대응하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타격용으로 이 미사일을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전 일본의 미군 기지들이 이 미사일의 타격 범위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신형 미사일들이 이스칸데르급 기동 해피 등을 통해 미국의 MD망을 뚫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자, 미국은 의도적으로 이 신형 미사일들이 별거 아니다고 폄하하고 있지만은 정경두도 팩3로 잡을 수 있다 했지만 지난 2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북한의 미사일이 충분히 뚫을 수 있도록 압도하는 성능을 보유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이 ICBM을 위한 1단계 고체 연료 추진체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ICBM 능력도 지금 급격히 향상되어 가고 있고, 분산 은폐 지하화된 탄도미사일 인프라 시설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도 않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유엔의 보고는요, 지금 한국이 과연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여기에 핵탄두를 실어서 쏘게 될 경우에 대해 지금 한국 내의 미군기지 또 일본의 미군기지들이 다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가고 미사일 방어로도 사실상 막기가 어렵다면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큰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대한 지적을 했는데요. 유엔 보고서에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논란이 된 한국 업체에 대한 내용이 비중 있게 담겨져 있는데 이 업체의 행적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이 대만 기업과 개인을 세컨더리 보이콧 했을 때 다음에 한국 차례가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국 석탄 수입 업체 A모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NMX라고 고향에 있는 회사를 언급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핵심적으로 자신들이 관여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를 지속해왔다는 겁니다. 이 A사가 유엔 패널 측에 북한산 석탄이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 브로커로부터 인도네시아 석탄을 구입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며
모든 이메일이 삭제된 이런 주장은 그야말로 믿을 수가 없는 거짓말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석탄이 아닌 전혀 다른 분야의 홍콩 소재 회사를 통해 석탄 조달에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 자금 등을 거래하면서 문제의 인도네시아 브로커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A사 해명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북한 선박 와이저 어네스트호에 실려있던 299만 달러어치 석탄의 최종 구매자가 A사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죠. 자, 이 북한 선박 와이저 어니스트호에 실린 석탄이 북한에서 나와가 인도네시아 갔다가 거기서 또 내렸다가 실어서 그야말로 인도네시아 석탄인 것처럼 애니맥스에 들어올라 그러다가 들켜서 사고가 나서 배는 끌려가가 지금 해체됐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사가 석탄을 구매하고 돈을 지불했다고 밝힌 인도네시아 브로커의 주장도 공개가 됐는데요. 자, A사 대표 엘모 씨는 당시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인도네시아에 북한 석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대금 지불을 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보고서는 A사의 추가 석탄 반입의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A사가 불과 7개월 만에 러시아 나호가에서 한국 포항으로 가는 2,588톤의 화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석탄을 적재한 DN505호가 2대의 벤츠도 지금 운반해주고 그런 배였습니다. 실제로 A사는 작년 11월 올해 2차례에 걸쳐 DN505호가 싣고 온 석탄을 반입을 했습니다. 자, 한국 수사당국은 DN505호가 포항에 입항을 한 직후 올 2월에 북한산 석탄 반입 등을 이유로 출항을 보류했는데 자, 그것도 나중에 흐지부지 풀어줬죠. 그런데 전문가 패널은 추가로 드러난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대해 A사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A사의 1차 석탄 반입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고 2차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런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UN 패널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은 만약에 북한이 지금 미국 대화를 거부하고 판을 깨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미국은 이 한국의 A사나 유사한 회사들을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미국의 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인 마이클 그린은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 한국이 이탈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받아왔고 또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무역 의존도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이유도 있지만은 박근혜부터 문재인까지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부분을 한국의 지도자들한테 계속 심어줘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2014년에도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라는 회의에서 한국을 압박해서 중국 주도의 아시아 안보 협력 기구에 집어넣으려다가 실패했고 사드 보복 때는 2017년 한국 기업을 퇴출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런 중국의 압박을 의식해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가한다라는 말까지도 지금 제대로 못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동남아 지역의 한국 대사들이 미국, 일본, 호주 등의 동맹국과 함께하는 모임을 피해 다녔고 중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동맹에서
드러낼 수 있다고 기회를 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최근에 지소미아 파기를 일으키는 등 중국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국 내부가 조국으로 미쳐 돌아가는 동안에 지금 주변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